자, 수업 시작할게요. 그 독화 강의 보셨어요? 윤수 학생 봤어요? 그거를 그좀 중요해서 오늘 복습을 하긴 할 건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롱기튜디널 컨트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롱기튜디널 컨트롤의 대표적인 양산된 그 제어 로직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지난 시간에 한 게 이제 크루즈 제어, 크루즈 컨트롤 부분이었고 오늘 할 게 이제 ABS랑 TCS 쪽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양산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거를 파악을 하고 본 과제가 그냥 본 과목이 그냥 이제 과목처럼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연구 주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작은 거라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제일 이제 저희는 차량이나 제어를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파악을 하고 이제 허점을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하는 본인 아이디어를 조그만 거라도 넣어가지고 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량을 이제 제어 대상으로 보고 계속 이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션이나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낼 거예요. 동력학적으로 동적 성능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게 액추에이터 역할을 하고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액추에이터 역할을 하고 어떤 게 어떤 정보를 이용을 할 거냐. 그래서 차량 센서로 잴 수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센서로 측정할 수 없는 정보를 우리가 이제 옵저버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어, 추 만드는 또 연구 주제가 되게 좋은 연구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액추에이터랑 센서를 뭘 쓸 건지를 일단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 차량 동력학 기반 제어라는 걸 이제 3단계로 제가 요약을 했죠. 그래서 원하는 어떤 성능을 내기 위한 레퍼런스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레퍼런스 값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면 안 되고 어떤 이제 차량 동력학 지식 기반에서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값을 측정을 할 거고 필요 액추에이터 입력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게 이제 이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 종방향 모션 제어. 그래서 종방향 컨트롤이라고 하면 이게 차 하시는 분들이 다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종방향 뭐 제어를 하겠다. 종방향 성능을 뭐 좋게 하겠다. 이런 게 다 쓰는 용어고 그러니까 종방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차선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계속 직진이나 후진을 하거나 제동을 하거나 그래서 종방향 속도, 가속도, 앞차와의 거리 이런 걸 이제 제어를 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롱기튜디널 컨트롤이 요 세 가지다. 그래서 크루즈 제어, ABS, TCS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이제 크루즈 제어였고 크루즈 제어 부분을 조금 간단히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가로가 쳐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거는 목표 속도를 추종하는 그 제어를 의미하죠. 운전자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어댑티브 한다는 거는 뭔가 이게 조정을 한다는 의미인데 어, 상황을 판단을 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상황을 판단을 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가거나 아니면 얘가 판단해서 앞차가 있다. 앞차가 있으면 앞차의 간격 유지가 더 설정한 속도보다. 그래서 이거를 전환을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레벨이 높은 건 아니지만 자율주행 기능에 한다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제 스스로 이제 모드를 판단해야 돼. 내가 어떤 모드를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판단 제어에서 이제 판단이랑 제어 로직을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센서는 이제 거리 측정을 위해서 레이더나 카메라를 주로 많이 쓰고요. 라이다를 써도 되는데 양산차에서는 이제 뭐 가격 등의 문제로 레이더나 이제 카메라를 많이 씁니다. 전방 카메라. 그리고 이제 현재 차량 속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 센서를 쓴다.
주로 휠속 정보나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속도 정보 이런 걸로 이제 차량 속도를 좀 알 수가 있고 고속에서는. 그리고 액추에이터는 이제 브레이크나 스로틀을 쓰는데 제가 그 녹화 강의에서는 얘기했지만 속도 제어를 할 때는 스로틀 제어만 해요. 스로틀이라는 거는 그 엔진으로 가솔린 엔진으로 치면 그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열면 풀악셀을 밟으면 100% 열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100% 열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연료도 많이 싸가지고 출력을 많이 내는 그런 부분이 이제 스로틀. 스로틀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자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어 모드가 요거였죠. 그래서 선행 차량이 없을 때는 운전자가 설정할 스피드 모드, 속도를 설정을 하고 그 속도를 유지하는 제어를 해요. 이게 막 어려운 제어가 아니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기 전부터 크루즈 컨트롤만 있으면 요 기능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오면서 이 스페이스 컨트롤 모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이클 팔로잉 아니면 카 팔로잉이라고 하는데 선행 차량이 있을 때 실제 거리를 재요. 이 차간 거리를 재서 목표 거리를 주고 요거를 이제 유지하는 제어를 한다. 그죠? 말은 쉬운데 자 그래서 기본적인 컨트롤 스트럭처가 요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있을 때 어, 제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를 주고 현재 값을 받아서 제어 입력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 종방향 제어 로직이랑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율주행 대회를 나간다거나 그러면 차량의 제어 로직 구조를 짜야 되는데 기본적인 제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 디시전 파트가 맨 앞에 있어요. 상위 제어기 역할을 하는데 현재 내가 속도 제어를 해야 되는지 거리 제어를 해야 되는지 정해주는 거죠. 그렇죠?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목표 속도를 줄 건지 목표 거리를 줄 건지 이건 이제 간략화된 로직이죠. 더 이제 실제로는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표 속도 모드다, 속도 제어 모드다. 그러면 현재 속도를 받아서 이제 바로 이제 액추에이터 입력을 계산하지 않고 중간에 요구 가속도로 한번 변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구 가속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실제 액추에이터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실제 액추에이터 인풋은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브레이크 입력과 스로틀 입력이 됩니다. 그렇죠? 실제 차가 받는 입력. 그래서 그 전에 이 요구 가속도를 어떻게 설계를 해줄 거냐. 주로 이제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죠. 차량 로직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요구 가속도, 내 차가 실제로 그 가속도를 내면서 이 목표 속도나 이제 거리를 따라 트래킹하는 제어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 컨트롤 모드는 어 저희가 이제 모델로 일단 해석을 하잖아요. 제어기를 설계를 하려면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차량 종방향 다이나믹스를 요렇게 이제 설계합니다. 저희가 롱기튜디널 다이나믹스 렉처에서 여기에 이제 원래 이제 F 에어로나 롤링 레지스턴스나 그죠? 뭐 타이어 힘,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줬었는데 그런 애들 다 빼고 그런 애들 이런 애들 다 저항 애들은 다 이제 이 델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크루즈 제어할 때는 이런 애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긴 하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이제 타이어 힘이 돼야 되죠. 나를 트랙션하는 힘은 타이어 힘인데 이제 크루즈 제어하는 동안에는 내가 엔진이 토크를 내는 거를 타이어가 다 받아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이제 타이어가 미끄러지거나 이런 다이나믹한 상황은 이제 일반적으로 크루즈 제어 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엔진 포스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엔진 포스로. 그래서 컨트롤러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ID 제어 정도는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속도를 이제 운전자가 설정을 했어. 그러면 걔가 이제 VD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속도를 받아서 요구 가속도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내가 PI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 목표 속도에서 현재 속도를 빼가지고 이렇게 KP랑 KI를 곱해주는.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이 된다는 거죠. 목표 속도가 현재 속도보다 높아. 그럼 가속도를 더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걸 이제 이론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제어를 전공했다. 그러면 내가 PI 제어기를 요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에
적용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잘 될 거냐.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를 항상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을 제가 제 녹화 강의에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LTI 시스템이니까 루스 스테빌리티 테이블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써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타임 도메인이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에러 다이나믹스를 구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 다이나믹스라는 건 뭐냐면 E 다시예요. E 닷. 그러니까 E가 0으로 가는 게 목표인데 우리는 제어를 해서 E 다시 0으로 수렴할 거냐. E가 0으로 수렴할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적으로 E 닷을 구해봐요. 그래서 E 닷은 V D 닷에서 V 닷을 뺀 거죠. 양변 E 이퀄 VD 마이너스 V니까 이걸 양변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다이나믹스를 이용을 해서 X2-이라는 우리가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X2-을 이 모델로 저희가 대체를 할 수가 있고 여기 U가 보이는데 U에다가 내가 설계한 U를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이 다시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설계한 U에다가 U를 넣어줬더니 에러 다이내믹스가 뭐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델타 프라임은 0에 가깝다고 가정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살짝 무리한 가정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일단 무시를 하겠다는 거죠. 무시를 하고 목표 속도는 보통 운전자가 목표 속도를 설정을 하면 거의 안 변하니까 이런 가정을 많이 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VD-은 0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 다이내믹스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해보면 요걸 보자마자 아 얘는 수렴하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양변 미분 해보면 요 꼴이 되고 얘는 내가 KP랑 KI를 내가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설계를 마음대로 설계할 수가 있죠. 설계를 하면 요런 꼴이 되고 얘는 그 얘 익스포넨셜 2에 마이너스 2분의 KP T 요 꼴로 이제 나오잖아요. 해가. 그죠? 요거까지는 아시죠? 그 얘기는 KP가 양수이기만 하면 에러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익스포넨셜하게. 내가 U를 이렇게 설계했을 때. 그래서 요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수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느껴주시고 어, 이게 지금은 PI 제어기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논리니어 다이나믹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논리니어 컨트롤러를 쓴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제어기가 어떻게 잘 맞는 방향으로 작동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봐주세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누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아까 디스터번스 0이라고 가정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델타 텀이 살아 있다고 해도 우변에 이제 델타 텀이 살아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정 값에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이 델타 텀 이게 이제 비제차 방정식이 되면서 미분 방정식이 되면서 해를 구해보면 어떤 특정 값에 수렴을 해. 근데 내가 개인을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이 디스터번스의 영향은 줄어들고 완벽히 0으로 에러가 가진 않지만 그 적절한 성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크루즈 제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잘. 내가 목표 속도를 70으로 놓으면 뭐 67, 68 막 이렇게 가면서 맞추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쓸만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한번 이해해 주면 좋을 만한 아이텀이 왜 안 좋냐. 그죠? 아이 제어기를 막 그렇게 잘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이 제어기는 이제 사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는데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왜 보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냐. 그렇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예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텀인데 아이텀 요 적분 텀인데 이 적분 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어, 이 시작부터 현재 시간까지 에러를 계속 적산을 하죠. 에러를 적산해. 그 얘기는 과거 정보를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가 크면 이 제어 입력이 커지죠. 아이텀.
그러니까 요구 가속도가 커지는 거야. 이 에러가 커지면.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요거라는 거죠. 내가 크루즈 컨트롤러 오르막을 갔다가 내리막으로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오르막을 가면 내가 목표 속도를 100으로 줬는데 오르막에서는 요구 가속도를 더 줘야겠죠. 평지보다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요구 가속도를 얘가 에러 텀이 막 쌓이면서 왜냐면 V가 VD를 못 따라가니까 잘. 그러니까 요구 가속도를 막 올려. 그래서 에러가 엄청 쌓여 있다가 요구 가속도 올린 상태에서 이제 내리막에 진입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리막이면 요구 가속도가 줄어들죠. 실제로는. 근데 이 아이텀이 남아 있어서 여기서 엄청 빨리 가속도를 밟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내리막에 감지가 되면 이 적분 텀을 리셋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로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텀은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이제 잘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실제적인 문제라서 이제 뭐 와인드업 문제라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 좀 추가 제한 로직이 필요하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컨트롤 모드였고 스페이스 컨트롤 모드로 오면 우리가 이제 스로틀 제어만 하지 않고 브레이크 제어를 한다는. 아까는 이제 스로틀 제어만 해서 속도를 좀 줄이고 싶으면 스로틀을 그냥 닫아버려. 그러면 속도가 자동으로 줄어들잖아요. 그 주행 중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목표 거리를 줘서 어, 액추에이터 입력을 계산하는 상황이에요. 요구와 속도를 계산하고 거리를 이제 유지하는 제어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자율주행에 가까운 이제 로직인데 요구 사항이 이제 무슨 상황에서도 절대 충돌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제어를 해야 되죠. 목표 거리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테빌리티를 증명을 할 때 저희가 이 스트링이라는 비이클 스트링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스트링은 이제 일련의 차들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차가 이제 일련의 차들이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이 다 ACC로 가고 있어. 각각이 ACC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설계한 로직이 각각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봤을 때 만약에 n 대의 차가 이렇게 ACC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스테빌리티를 만족을 하려면 이 중에 어떤 차도 충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내 ACC 작동 차량과 앞차 이 한 세트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스트링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목표 거리를 어떻게 줄 거냐. 이건 실제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속도에 상관없이 목표 거리 뭐 20m, 30m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ACC를 키면 목표 거리를 그냥 고정으로 주는 전략. 그래서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스테빌리티를 만족을 못해요. 이게 스트링 스테빌리티를 만족을 못해서 이 컨스탄트 어, 컨스탄트 L 디자일드 목표 거리 스트레티지는 써먹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어적으로 분석하는 게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인데 목표 거리를 정할 때는 앞차의 길이를 어, 신경을 써야죠. 앞차가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뭐 4m, 5m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꽁무니에만 박아도 큰일 나니까 그 앞차의 길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리제의 목표는 오차의 를 0으로 보내는 거다. 그래서 PD 컨트롤을 가정해서 에러 다이내믹스를 똑같이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에러 다이내믹스를 또 넣어주는 거죠. 내가 이제 XI 투 닷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넣어서 에러 다이내믹스를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와요. 그래서 I는 I번째 차량의 거리의 오차. I-1은 I-1번째 차량의 거리 오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했던 게 이제 전달함수.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전달함수로 바꾸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I-1, 내 앞차입니다. 내 앞차의 거리 제어가 ACC 거리 제어가 내 차의 거리 제어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주는 그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값이 크면 안 되는 거죠. 이 값이 크면 앞차가 제어를 잘못한다고 해서 내 차한테 엄청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윤서 학생 지금 이해했어요? 자, 지금 앞차가 ACC로 가고 있어. 근데 얘가 이제 거리 제어를 각자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거리 제어를 잘 못하면 요 EI 마이너스 1이 커져요, 값이. 앞차가 못하면. 근데 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2야, 2. 그 얘기는 뭐냐면 앞차가 5m 에러가 있으면 내 차는 10m 에러가 생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민감도예요, 민감도. 앞차가 잘못했을 때 내 차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드 플롯을 그려보는 거.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한 다음에 보드 플롯을 그려보면 이제 이제 요즘 기억은 잘 안 나실 텐데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얘의 매그니튜드를 그리는 거죠. 페이즈 플롯도 있고 매그니튜드 플롯도 있는데 이제 모든 이 전달함수는 이제 분모가 크기 때문에 S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특성이고 문제는 여기 이제 요 실용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차 전달함수는 보통 이렇게 피크가 있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피크가 있는데 이 피크점에서 지금 보면 굉장히 증폭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이니까 몇 배죠? 뭐 3배 이상 되잖아요. 3배, 4배 이상 되니까 요 값이 이제 예를 들어서 3이야. 그 얘기는 어, 선행 차량의 작은 오차가 뒷차량의 매우 큰 오차로 나타날 수 있고 쉽게 뒷차량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앞차가 잘못하면 내 차가 크게 사고 날 수 있고 문제는 내 더 뒷차. 이게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산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양산 차량에서 쓰는 전략은 이 콘스탄트 타임 갭이라고 해서 CTG 전략인데 목표 거리를 내차 속도에 비례하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차 속도가 빠르면 목표 거리를 자동으로 멀리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잘 되더라. 그런 내용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뒤에는 넘어가고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제어기를 설계를 할 때 U는 뭐 KP2다. 이제 P제어기 설계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U를 이렇게 바로 설계하지 말고 U를 설계한 다음에 스테빌리티를 보지 말고 스테빌리티를 만족하는 U를 거꾸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식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에어다이내믹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어, 2 다시 내 맘대로 마이너스 2가 되도록 람다 2가 되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요식 보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가요? 요식 보면 응, 이 아이가 바로 0으로 가죠. 그거는 아시죠? 이게 지금 익스포넨 ET를 EIT를 구해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기 때문에 람다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얘는 스테빌리티를 만족하는 다이나믹스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도록 U를 거꾸로 만족하는 U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만족하는 U를 구해보자. 그래서 구해봤더니 요런 꼴이 나온다는 요런 꼴이.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올까 이제 물리적으로 다시 거꾸로 봤더니 어, 여기 앞에가 이제 피제어기 형태가 되죠. 에러에다가 그냥 어떤 콘스탄트 곱해있으니까 피제어기고 여기 뒤에는 상대 속도에 따라서 뭔가 U를 키워주는 상대 속도에 따라서 U를 키워주는 어떤 피드포워드 제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어기를 설계를 해서 제어 입력을 넣어주면 제어가 잘 될 거다. 그리고 스트링 스테빌리티를 만족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재를 보면 정확한 과정이 나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지금 저희 스컵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컨스탄트 타임 갭 전략이 ACC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목표 거리 값을 주는 전략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제 새로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할 그 시뮬레이션 툴에서 다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래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할 거는 여기에요. 이제 ABS랑 TCS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그 카심으로 ABS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예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작용을 하는가 자동차에. 그래서 ABS랑 TCS를 이해를 하려면 다시 이제 타이어 폴스로 와야 돼요. 그죠? 타이어 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제어력을 낼 거니까 제어 거동을 내고. 그래서 종방향 타이어 힘이 이제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FX라고 표현을 하는. 그래서 종방향 타이어 힘은 타이어와 노무현 사이에서 작용하는 마찰력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찰력이. 그래서 이 타이어 힘에 영향을 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수직 하중도 있고 요 FZ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누르는 수직 하중도 있고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이 슬립이죠. 휠 슬립. 그렇죠? 그래서 이 슬립 레이쇼라는 거가 타이어 힘을 바꾸더라.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관찰이 된 거예요. 실험적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죠. ABS랑 TCS를 이해하려면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슬립 레이쇼가 저슬립일 때는 이게 요 정도 커질 때는 이제 비례해서 증가를 하다가 타이어 폴스가 슬립이 너무 커지면 요 피크를 찍고 쭉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슬립이 크다는 거는 이 휠 속도랑 실제 차량 속도랑 차이가 크다는 얘기고 이 타이어 폴스가 줄어든다는 거는 견인력이 줄어들거나 추진력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제동력이 줄어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ABS랑 TCS를 쓴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저희가 복습을 하자면 엑셀러레이션 상황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슬립이 났어. 그러면 휠 속도가 빨라요? 차 속도가 빨라요? 선 속도로 봤을 때 내가 엑셀을 밟았어. 휠 속도가 빠르죠. 휠이 더 이제 돌아가는 게 머릿속에 느껴지죠. 그러니까 휠 속도는 빠른데 차량 속도가 못 따라오는. 반대로 브레이킹 상황에서는 차량 속도가 빠르고 브레이크가 빨리 이제 잠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슬립률 람다를 이렇게 표현해 준다. 기억을 해주고 ABS를 조금 자세히 볼게요. ABS. 그래서 ABS는 왜 쓰냐면 결국에는 슬립 제어를 하려고 쓰는 거예요. 내가 제동 중에 이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슬립을 유지를 하는 거죠. 제동 중에. 그렇게 해야 제동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브레이킹 포스를 최대화할 수 있다. 휠이 잠기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잠긴다는 거는 휠이 이제 돌아가지 않고 차량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휠 락킹이라는 거는 아까 그래프에서 이제 맨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제동력을 감소를 시킨다. 그래서 너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휠 속도가 차량 속도에 비해 빨리 줄어든다.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차로 여기 학교 주차장을 들어오면 이게 작은 턱이 있어요. 요런 이제 속도 방지턱인데 굉장히 좁아. 그래서 거기를 이제 좀 빨리 지나가면 바퀴가 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바퀴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ABS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터져도 사실 별 문제는 없잖아. 그러니까 휠 속도가 내 차 속도보다 빨리 줄어들면 터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슬립률이 급격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이제 새로 나온 내용인데 보통 이제 조향을 하잖아요. 이 이제 핸들을 돌리면 앞바퀴랑 뒷바퀴 중에 어떤 게 돌아가죠? 앞바퀴. 그래서 앞바퀴가 얘는 이제 조종성이라는 게 있어요. 매뉴버를 하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른쪽을 돌리면 얘가 가야 돼, 잘. 원하는 그 의도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첫 시간에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안 가고 뭐 차가 돌아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차가 이제 바깥으로 튕겨 나가거나 그럼 이제 언더스티어가 난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조종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프론트 휠이 조향을 담당하는 프론트 휠이 락이 되면 조종성을 잃게 돼.
요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특성인데 그것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원래 제가 이제 갖고 있던 ABS 강의 자료가 있었는데 그 최근에 저희가 그 과제를 하면서 요걸 찾았죠. 이 보시 핸드북을 찾았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내용을 다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회사 제가 그 ABS 영상 보여드릴 때 보시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보시라는 자동차 부품 어떤 제어로 유명한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ABS 제어로직이나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그래프를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립률에 따라서 이제 타이어 폴스가 이렇게 이제 뭐 몇천 뉴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브레이크나 이제 트랙티브 폴스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똑같죠? 똑같은 그래프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이제 레터럴 폴스도 같이 나와 있어. 요 2번. 요게 레터럴 폴스. 레터럴 폴스가 뭐죠? 종방향의 반대죠. 종방향의 반대. 횡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FY로 저희가 표기를 하는 이게 횡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횡방향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ESC 이런 걸 배우면 이제 횡방향을 배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람다는 종방향 슬립이잖아. 근데 종방향 슬립인데 얘가 횡방향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바퀴가 앞에 잠기면 이 횡력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횡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차가 옆으로 미끄러져. 내가 이렇게 돌리면 앞바퀴가 잠기잖아요. 그럼 얘의 횡력이 떨어져.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도한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난다. 그래서 조종성이 없어지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종방향이랑 항방향이랑 엮여 있어가지고 이게 어렵거든요. 사용 동력학이.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ABS의 제어 목적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건 이거잖아요. 제동거리 단축. 그러니까 브레이크 폴스를 확보를 해서 빨리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얼음에서도 똑같이 잘 멈추게 하겠다. 이걸만 의지를 했었는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횡방향 능력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 ABS를 터트림으로써 이렇게 이제 회피 기동을 하더라도 딱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패스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근데 ABS가 안 터지면 얘가 이렇게 밀려나. 앞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얘도 마찬가지고 그 스플릿 뮤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오른쪽은 뭐 얼음인데 왼쪽은 아스팔트. 그래서 이런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제동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얼음 쪽이 제동력이 약하니까 요가 생겨요. 요. 그래서 요가 생기니까 차가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그때 이제 ABS 제어를 잘 해주면 제동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차가 돌아가지 않고 제동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죠? 스플릿 뮤라는 용어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뮤는 이제 노면 마찰 계수를 의미해요. 도로면 마찰 계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뒤에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럼 타이어 폴스가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타이어 폴스가 생겨. 근데 만약에 오른쪽이 얼음이야. 그러면 이 타이어 폴스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CG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겠죠. 차를. 이 힘이 모멘트를 걸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 말이 되죠?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이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 그다음 여기 나오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뮤로 마찰 계수, 도로 노면 계수도 뮤로 표현을 해요. 뮤로. 그래서
이제 위쪽이 로우뮤 도로고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쪽인데 아래는 이제 하이뮤 도로야.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이제 패닉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면 이 제동력이 이제 안 나온다는 거야. 마찰계수가 낮아서 쉽게 잠기고. 그래서 요 그림으로부터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면서 차가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딱 봐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 방지를 해야 돼. 제어적으로 방지를 하는데 뭐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할 수 있는 방법. 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위에 있는 제동력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제동력을 감소시키거나. 근데 아래에 있는 제동력을 감소시키면 이 앞에 물건이 있으면 박을 수도 있죠. 그렇죠? 물체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로우뮤 쪽의 휠을 제동력 증가, ABS를 잘 작동시켜서 제동력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이제 하이뮤 쪽도 뭐 제동력 좀 감소시키면 뭐 좋을 수도 있다. 앞에 이제 박지만 않으면 됐죠?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깊게 들어갈게요. 깊게. 그래서 ABS 제어 원리. 휠 슬립이 커지면 브레이크 압력을 줄이는 거야. 휠에 이제 브레이크가 있죠? 이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페달, 5번이 페달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그러면 이쪽에 여기 5번에 여기가 이제 마스터 실린더가 있죠. 마스터 실린더라고요. 마스터 실린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우리가 자동차 쪽 하면 마스터 실린더 무조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도 압력을 증폭을 시켜줘. 이 여기 이제 압력 부스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유압이 이제 마스터 실린더 유압이 있고 그다음에 이 유압이 각 휠의 휠 실린더로 가요. 그렇죠? 휠 실린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유명한 원리가 이제 파스칼의 원리라고 여기 이제 유압이 꽉 차 있어. 브레이크 오일에 꽉 차 있는데 내가 마스터 실린더에 유압을 생성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큰 유압이 생성이 됐어. 근데 걔가 이제 라인을 따라서 휠 실린더로 다 전달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파스칼의 원리는 뭐냐면 그 유압 라인을 따라서 같은 유압이 나와요. 유압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동력은 일반적으로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밸브를 달아요. 휠 쪽에다가 밸브를 달아서 유압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휠을 각 휠의 유압을 조절을 해요. 같은 유압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세다. 그 휠이 잠겨서 너무 세다. 그러면 이 온오프 밸브 같은 걸 디지털 밸브를 달아서 유압을 빼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컨트롤 유닛이 달려 있어요. 제어기.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페달 포스를 넣고 휠 속도 정보를 받아가지고 유압을 뺄 건지 아니면 유지할 건지 올릴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죠. 마스터 실린더에서 오는 유압을 막거나 이제 조절을 해서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 여기 브레이크 압이 압력이고 이게 이제 속도.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이제 프론트는 이제 전륜일 거고, 그렇죠? 리어는 이제 후륜 쪽 휠일 거고, 여기 이제 어떤 제어 레퍼런스 값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유지를 해라라고 이제 레퍼런스 값을 생성을 해줬어. 그러면 레퍼런스 대비 얘가 이제 멀어지잖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브레이크 중에 VR이 확 떨어져. 이게 무슨 상황이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뒤쪽 휠이 잠기려고 하는 거야. 속도가 확 떨어지잖아. 차속이. 그래서 이거를 미리 감지를 하고 유압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유압을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니까 유압이 올라가고 있었어.
휠을 유압을 브레이크 유압이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휠이 잠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딱 디텍션 해가지고 유지를 하고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만 좀 시간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죠. 휠이 잠기는 거를 잠기기 전에 감지를 해야 돼요. 잠기기 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에서 쓰는 전략은 휠의 가속도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보다 가속도가 먼저잖아요. 속도의 변화니까 가속도 신호를 계산을 해요. 이제 뭐 미분을 하든 뭐 LPF를 씌우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 중간 여기 가속 디셀레이션이죠. 지금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여기 휠 가속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어 여기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A 어떤 기준값을 주는 스트레스 홀드를 주는 거죠. 스트레스 홀드를 주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보다 휠 가속도가 떨어졌어 밑으로. 그 얘기는 얘가 잠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속도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미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이제 홀드를 시키고 더 떨어지니까 압력도 내리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홀드 시키고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과정 휠 가속도 내가 보는 휠 가속도 마이너스 A가 되면 압력을 홀드하고 슬립률이 슬립률을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슬립률이란 건 차량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차량 속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이제 보조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슬립률이 스트레스 홀드 이상이 되면 슬립이 많이 일어날 거니까 이제 덤프를 시키는 내리는 거야. 그리고 휠 가속도가 다시 좀 회복이 되면 유압을 홀드하고 가속도가 증가하면 어플라이를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라고 나와 있어요. 6번까지. 그래서 보면 유압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슬립을 이 V 레퍼런스 그러니까 휠 속도를 V 레퍼런스 근처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 레퍼런스라는 거는 현재 차량 속도랑 가까운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슬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압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홀드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 제어거든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요거를 보면 그래서 필요 전략 요런 게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휠락을 어떻게 미리 감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PID 제어를 쓰든 아니면 뭐 피드포드 제어를 쓰든 하위 제어기 로직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ABS 제어의 어려운 점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최적 슬립 이 DMR 값이 현재 최대 값이 그러니까 최적의 타이어 폴스를 낼 수 있는 람다가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렵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그 슬립에 따른 요 그래프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타이어 폴스. 근데 요 그래프가 노면 어떤 도로를 달리냐 그 타이어 썸머 타이어냐 뭐 윈터 타이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 슬립 피크 슬립 구간이 어디냐 이걸 찾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차량 속도를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 비구동륜을 추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동이 시작이 되면 걔를 브레이크로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차량 속도랑 안 맞아요. 실제로 안 맞아서 본격적인 제동이 들어가기 전에의 그 비구동륜 속도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아니면 가속도 정보를 쓰거나 그러니까 요런 게 또 이제 아이디어. 이런 이제 VX를 실제로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 그래서 그 이제 김표진 교수님이 그 차량 쪽은 안 하시고 그 비전 쪽을 하시거든요. 하시잖아요. 근데 김표진 교수님이 요 차량 과제를 하시는데 어떤 걸 하냐면 카메라로 현재 차량의 그 자세나 속도를 추정을 하는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비주얼 오도메트리라고 해서 그런 게 이제 차량 속도를 추정하는 연구도 있는 엄청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VX를 추정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타이어 수직 하중도 이게 이제 종방향 힘에 영향을 주는데 얘는 이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 마찰 원리에 의하면 수직 하중이 클수록 마찰력이 커지잖아. 걔 이제 수직 하중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노면 마찰 계수 같으면 동방향 타이어 힘은 FZ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게 또 예시인데 노면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마찰 계수, 마찰 커브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뮤슬리 커브라고 굉장히 유명한 커브인데 Y축에 FX가 있을 때랑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래서 노면에 따라서 드라이 아스팔트는 이렇게 이제 높게 나오고 뮤가 아이스는 뭐 낮게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자갈은 또 이상하게 나오고 피크가 없는 모양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ABS 제어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원리는 알고 있어요. 같은 노면이더라도 요 그래프가 바뀌어요. 타이어가 바뀌면 그리고 FZ에 따라서도 또 바뀌고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만 뭐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CS. TCS는 양이 작아요. 그래서 TCS 제어의 목적은 뭐냐? 종방향 슬립률을 최저값으로 유지하는 거야. 근데 이제 디셀레이션이 엑셀레이션으로 바뀐 거야. 바뀌어서 ABS 목적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슬립률을 어차피 제어를 하는 거야. 타이어 슬립이 이제 힘이 나오도록. 근데 얘는 이제 가속 중이라서 휠이 더 빨리 돌아가고 공회전 하는 걸 막기 위한 거고 휠 잠기는 거에 아예 반대죠. 과도한 동력이 나와서 이제 휠 슬립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전기차 같은 거. 너무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이제 휠 슬립 나면서 이제 차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나가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타이어 견인력이 떨어지는데 TCS를 쓰면 이제 최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그래서 얘는 이제 가속 상황에서 작동을 하고 ABS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아까 여기가 이제 ABS 영역이었는데 얘는 TCS는 이쪽 이제 이게 이제 휠 락이 아니죠. 이 표현이 휠 락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휠이 이제 멈추는 게 이제 휠 락인데 슬립이 커지는 거죠. 슬립이 커지는 영역. 그리고 액추에이터로 브레이크 유압 제어만 하는 게 아니라 동력원 제어를 할 수도 있어. 왜냐면 과도한 동력이 나왔을 때 동력을 까주면 되잖아. 그렇죠? 토크를 까주면 되니까 얘네 둘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얘는 이제 제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륜구동 차량이야. 또 이것도 이제 사륜구동이면 또 잘 안 맞아요. 이륜구동 차량이면 비구동륜이 있기 때문에 걔로 차량 속도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ESC를 배우면 알게 될 텐데 아까 종방향, 형방향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ESC랑 얘랑 TCS를 같이 터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보고 제어를 한다. 통합적으로. 얘는 이제 내터럴 컨트롤 단어에서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TCS 제어 원리는 ABS 제어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휠 슬립이 커지면 휠 브레이크 압력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 밸브로.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동력원 제어. 그래서 동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휠이 너무 빨리 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그 스로틀을 닫아버려. 그냥 내가 엑셀을 밟아도 슬릿을 닫아버리고 두 번째는 연료를 쏴주지 않아요. 퓨얼 컷이라고 하는데 이제 디젤 엔진에서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이그니션 타이밍, 점화 타이밍을 이제 조절을 해서 제대로 동력이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여기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를 쓴다. 그래서 엔진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브레이크 제어보다 굉장히 느리다. 그나마 뭐 2번, 3번이 빠르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이 가속도계를 이용을 해서 이제 현재 차속을 추정하거나 사용을 한다는. 그다음에 이제 고려할 사항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얘는 이제 브레이크랑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는 승차감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일단 멈추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패닉 브레이킹을 했을 때. 근데 얘는 어, 이 부드러움도 중요하다는 거야. 차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음 위에 멈춰 있는데 엑셀을 밟았어. 그럼 무조건 그냥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나가야지 내가 제어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운전자가. 그리고 이것도 이제 특수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출발할 때는 눈길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1m만 가면 아스팔트야.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우에서 하이뮤 천이 구간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TCS 터트리다가 빨리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야겠죠. 빨리 이제 감지를 해서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TCS 이제 시험 결과가 이게 예전에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시험했던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BMW 740 차량으로 TCS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아이스 위에서 후륜구동 차량을 출발을 시킨 거예요.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후륜구동이니까 이 후륜구동 차 뒤에를 보면 뒷바퀴를 보는 거예요. 뒷바퀴. 그래서 이제 슬립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휠 속도가 이렇게 확 증가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휠 속도가 양쪽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감지가 되자마자 요 브레이크 압력인데 얘가 PB가 브레이크 압력인데 원래는 브레이크를 밟으니 이거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에요. 엑셀만 밟았는데 브레이크 압력이 이렇게 확 올라오죠. 브레이크 압력이 확 올라와. 그리고 이렇게 올라옴으로써 그 슬립을 좀 유지를 시켜주고 과도한 휠 슬립이 나는 걸 방지를 해주고 그와 동시에 엑셀을 밟으니까 엔진 스로틀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얘를 또 이렇게 닫아주는 스로틀. TPS가 스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이 차량에서 잴 수 있는 센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휠 속도나 차량 속도가 이렇게 거의 붙어서 가게 하더라. 그렇죠? 여기 일정 슬립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하는. 얘가 이렇게 계속 떠 있는 이유가 뭐죠? V 휠이 V 카보다 조금씩 떠 있잖아요. 얘는 거의 붙어 있는데. 얘 얘네 둘이 차이가 뭘까?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이게 이제 후륜 구동이라서. 그러니까 후륜 구동이라서 슬립이 조금 조금씩 나는 거예요. 계속. 여기 후륜 쪽이. 이 바퀴가 이제 얘를 슬립이 조금 조금씩 나면서 차를 끌고 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예제만 보고 제가 오늘 마무리할 건데 요거 이제 강의 자료는 제가 해드렸고 실제 카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는 그냥 실제 자동차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랜트를 자동차로 놓고 제어를 하고 싶은데 실제 차를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동차 역할을 하는 애를 여기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시뮬링크로 제어 로직을 설계를 예, 얘랑 연동되어 있는 시뮬링크 로직이 요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여기 심플 ABS 컨트롤러 모델로 되어 있는데 카심에서 미리 제공하는 ABS 제어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설계가 돼 있어. 그래서 얘를 보면 여기 이제 차량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이 인터페이스에서 차량 그 상황을 설정을 해요. 차량의 어떤 스펙이나 여기 보면 스플릿 뮤라고 돼 있는데 스플릿 뮤 그 프로시저를 해라. 그렇죠? 65km로부터 스플릿 뮤에서 제동하는 상황을 일단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 차량의 정보가 여기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플랜트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뭐냐면 휠 속도랑 어, 차량 속도, 차량 속도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제 ABS 제어력이 작동을 해서 여기 벨로시티 그래프 제가 이제 미리 좀 해놨는데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비이클 스피드죠. 그러니까 내가 제동을 하니까 비이클 스피드는 이렇게 줄어들어. 근데 이 휠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슬립이 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확 떨어졌는데 각 바퀴에 LF 하면 이제 왼쪽 전륜, RF 하면 오른쪽 전륜. 이렇게 이제 휠 슬립이 날라고 할 때 얘가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그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이 브레이크 휠 압을 이렇게 제어를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마스터 실린더 제가 얘기했죠. 마스터 실린더 압력이랑 원래
나머지 압력이 같아야 돼요. 나머지 압력이 같아야 되는데 밸브 제어를 통해서 이렇게 막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원래 이렇게 마스터 실린더 압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살짝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직의 결과를 이제 카심이 좋은 게 이거죠. 이걸 이제 비디오로 볼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제어를 짰을 때 그 스플릿 뮤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제어를 켰을 때랑 안 켰을 때 어, 안 키면 이제 차가 돌아간다는 거죠. 차가 돌아가고 이게 스플릿 뮤 상황이니까 나는 약간 살짝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카심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직을 얘가 그럼 어떻게 작동을 할까? 그것만 살짝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이게 최종적으로는 휠 실린더 압을 계산을 해요. WC 프레셔로 해서 휠 실린더 압을 각 휠 실린더로 들어가는 압력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면 그 제어 모드를 결정을 해줘야 돼. 디시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제어 로직은 이 제어를 언제 쓸 건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게 이 연두색이에요. 요거.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어, 얘가 이제 컨트롤 모드, 각 바퀴의 컨트롤 모드 값을 결정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차량 속도랑 내 휠 속도를 빼고 나눠가지고 슬립 레이쇼를 계산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각 바퀴의 슬립 레이쇼를 하고 얘를 달아. 얘가 이제 릴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블록 설명이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0.1을 넘으면 켜지고 0.05보다 내려가면 꺼지는 스위치야. 그- 근데 그 스레스홀드를 어퍼 스레스홀드랑 로워 스레스홀드를 다르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보다 크면 켜지고 뭐보다 작으면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 릴레이에 들어오는 값이 뭐냐면 슬립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슬립률이 0.1보다 커지면 얘가 아웃풋이 1로 바뀌어. 0으로 바뀌어. 0으로 바뀌고 슬립률이 다시 뭐 괜찮아져. 0.05로 내려가면 1로 바뀌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0일을 내보내네요. 슬립률을 따라서 0일을 내보내네요. 그래서 이 컨트롤 모드라는 값이 이제 0일로 이제 나오고 그래서 0일로 나온 다음에 휠 실린더 압을 계산하는데 0이 나오게 되면 압력을 아예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잠겼으니까 휠 압력을 아예 그냥 0으로 줘. 그러니까 완전 이제 좀 심플하게 돼 있는 거죠. 심플하게. 그러다가 휠 슬립이 0.1 이상을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원래 그 마스터 실린더 압에 가깝게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엄청 심플하게 그렇게 이제 뱅뱅 컨트롤 형태로 거의 주는데 온오프 제어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죠, 지금. 근데 이 로직의 이제 문제점이 뭘까요? 이 로직의 문제점. 그런 게 이제 개선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일단 차량 속도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한 게 일단 문제죠. 그래서 이것만 좀 개선을 해도 좀 실용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얘는 피드백 제어가 없어. 그러니까 목표 슬립을 주지 않고 그냥 슬립률이 커지는 것 같으면 대충 어, 압력을 줄여버리고 슬립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으면 다시 마스터 실린더 앞까지 올려버리고 근데 이제 너무 마스터 실린더 앞까지 빨리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여기 이 트랜스퍼 펑션이 그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해요.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해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이런 역할을 한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만약에 ABS를 주제로 잡으면 이미 이게 좀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조금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적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차량 검증까지 하는 그런 단계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이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연구 주제 선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랑 아마 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랩에 계신 분들은 뭐 따로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다른 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본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조금 뭘 하고 싶다. 아니면 뭐 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랑 최대한 엮어서 좀 해보는 게 좋으니까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미팅을 신청을 해주세요. 알죠? 메일을 줘서. 됐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